중국에서 돈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그냥 페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알리페이가 처음 2014년 9월인가 10월인가 저기를 했을 때 서비스를 시작한 날 한 달부터 시작해갖고 몇백억의 저기가 매출이 그걸 사용한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저기 한 달에 몇백억의 매출이 그 면세 백화점에서 나고 있는 상태예요. 몇천억에서 한 1조까지도 되는 돈이 면세 없이 거래되고 있다. 그럼 환전소에 있는 돈이 환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QR코드만 인식하면 간단하게 결제가 된다.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다 분실할 염려도 없고 결제 방식도 편리하니 대부분의 젊은 관광객들은 알리페이를 선호한다. 명동은 거의 중국인 관광객이 80% 정도가 중국인 관광객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인도 많은 현금을 갖고 다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카드도 좀 저희 가맹점 입장에서는 4, 5일 수수료, 가단 수수료가 좀 부담이 됐는데 알리페이는 그 다음 날에 바로 입금이 된다는 장점과 그다음 수수료가 조금 저렴하다는 거. 이런 흐름을 놓칠세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핀테크 산업에 앞다투어 뛰어들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공인인증서와 같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비밀번호 하나면 되는 간편 결제 시장이 문을 연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의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은 2013년 2조 원에서 지난해 5조 원대로 올라섰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간편 결제 서비스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와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 제일 먼저 국내 핀테크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건 삼성페이였다. 카드를 지갑에서 꺼내야 하는 번거로움조차 편하게 바꾸려는 시대에 발맞춰 모바일 전자결제 시스템을 만든 것. 삼성페이는 삼성전자에서 나온 모바일 결제 서비스고요. 국내 10대 신용카드를 모두 제공을 하는 결제 서비스가 기본이고요. 멤버십 카드 그리고 교통카드까지 지원해서 지갑을 가볍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법은 이렇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뒤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카메라로 카드를 인식해서 등록할 수도 있다. 다른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카드를 등록을 해서 바코드 형태로 찍던가 해서 오프라인에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바코드가 없는 곳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더군다나 삼성만이 MST라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사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도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카드 결제 방식은 카드 뒤에 있는 마그네틱 선을 이용해 카드와 결제 정보를 전달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마그네틱 선을 이용해 카드를 결제할 때 생기는 자기장의 원리를 기기에 그대로 내장시켜 굳이 카드를 단말기에 긁지 않더라도 카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쉽고 간단한 결제 방식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 이용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오픈을 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5억 달러. 갤럭시 단말의 사용자 비중이 점점 늘어날수록 이 서비스의 사용자도 계속 증가할 거로 전망됩니다. 향후에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결제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시중에 있는 은행들과 더 제휴를 많이 해서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였다. 카카오페이의 장점은 국민 메신저로 꼽히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 모바일 메신저에 결제 기능을 추가한 개념이라 이용자 확장이 다른 어느 서비스보다도 크며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3년 전만 해도 당시에 모바일 페이먼트는 정말 어렵고 사용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제 불만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가만히 두고 이제 개선되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한번 바꿔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페이먼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페이는 가입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약 97.1%가 카카오톡 가입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용자의 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지금 나온 지 횟수로는 3년이 됐거든요. 3년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장기와 이런 것도 카카오톡의 이제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뭐 결제액과 사용자들의 이제 사용 빈도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안정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는 또 다른 금융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세계 최초로 모바일 메신저 기반 전자고지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출시한 것. 생활형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편리한 금융생활과 이런 부분으로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탑페이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2월 말에 출시된 청구서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프로덕트가 되는 거고요. 근데 4월에도 이제 저희가 송금이라는 또 새로운 프로덕트도 나올 예정이고요. 올해 뭐 한두 개 서비스들은 더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공과금 결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은 뒤 카카오페이에서 바로 요금을 낼 수 있다. 핀테크의 시작이라 불리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 구글과 애플까지 참여한 글로벌 핀테크 대전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또 다른 핀테크 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곳. 평범한 카페로 보이지만 특별한 점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바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 이는 미국, 독일 등 전 세계 정부와 언론이 주목하는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는데요. 일반 현금은 사실 아니고 이제 온라인 머니거든요. 그걸로 결제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다면 3분에서 5분 내로 송금할 수 있다는 비트코인. 은행이 발행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환전이나 송금 수수료도 없다. 또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는 다 사용 가능하고요. 심지어 대학 등록금이나 아니면은 해외여행이든지 그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직은 생소한 비트코인. 하지만 20대에서 30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고객에 대한 작은 서비스라고 생각했고요. 또 비트코인에 대한 앞으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차세대들에 대한 관심사 때문에 두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현금 입출금기가 등장했다. 실제로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비트코인을 판매하려면 일단은 비트코인 판매 버튼을 먼저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판매할 금액을 이제 설정을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 이제 QR코드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비트코인 지갑을 열어서 보내기를 누른 다음에 주소를 누르고 스캔을 눌러서 해당 비트코인 QR코드를 스캔을 하면은 여기에 입력된 주소와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현금을 이제 받는 방식이거든요. 비트코인 결제는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가 어려운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할 때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행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이제 ATM을 이용하면은 현금화하기가 좀 편리하죠.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비트코인 거래소.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이곳에선
하루 약 25억 원의 가상통화가 사고 팔리고 있다. 24시간 내내 거래가 이뤄지며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소를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뭐 상품권 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비트코인으로 선불카드로 충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한 4,000개 정도, 5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거를 원화로 한다면 한 달에 한 뭐 15억에서 25억 사이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캐시를 충전하면 그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고 문화상품권을 인터넷 가상화폐로 교환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쇼핑을 할 때도 인터넷 상품권, 도토리, 콩 등으로 불리는 가상화폐를 이용하기도 한다. 비트코인 역시 이러한 가상화폐로서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개인과 개인 혹은 기업 간의 화폐를 주고받을 때 사용된다. 이렇게 많은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발행 주체가 없다는 것. 특정 개인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캐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거래소가 있고 비트코인 전자지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든 그거를 보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송할 때는 그 수수료가 원화로 말씀드리면 50원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송금 수수료가 지금 5%, 6%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많이 적은 수수료, 저렴한 수수료가 되겠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바로 그 회원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그 전송 시간이 불과 5분에서 길면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만들어 보유할 수 있으며 통화를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 대체 누가 개발한 걸까? 2009년에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제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이제 인터넷에 논문을 공개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몇몇 해커나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재미삼아 이제 주고받다가 서서히 뭐 물건을 사보기도 해보고 현금으로도 결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시장이 좀 커진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수학 문제 풀이를 통해 얻게 된다. 수학 문제를 풀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 비트코인을 만드는 사람을 광부라고 하고 비트코인을 얻게 되면 광부가 비트코인을 채굴했다고 말한다. P2P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상호 이제 믿음으로 근간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이제 거래를 했을 때 그게 온라인상에 공개가 돼요. 그 해당 거래가. 그러면은 마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채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거래 내용을 이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검증한 사람한테 현재는 25비트코인을 주게끔 시스템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비트코인은 모두가 발행 주체가 될 수 있는 P2P 방식의 공유 화폐인 셈이다. 누구나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광부가 될 수 있다. 미래의 화폐로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2009년 첫 발행을 시작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의 열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